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국제국소관 감사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준구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집중해서 말씀 듣고 답하시는 게 어려운 일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전 행정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단순히 행정감사라는 것이 의회 의원들이 지적하고 그것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제 검은고 줄을 맞추는 이제 경장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뭐 기타 줄 튜닝하는 것처럼 이제 좀 느슨해졌던 것을 이야기함으로 해서 다시 좀 팽팽하게 만들어가는 것. 근데 그 과정에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줄을 너무 조이면 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서로 조율하고 토론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 올리면 그 질문을 드리면 충분하게 본인들의 생각을 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다양한 자료를 좀 많이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충실히 답변을 주신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좀 감사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문화예술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남부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소극현장에서 문화예술 단체 지원 관련돼서 용역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문예술단체, 시민예술단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 참 많은 의견들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평택시의 전문예술단체가 몇 곳이죠? 전문예술단체는 저희가 이제 두 군데고요. 두 곳. 예. 그리고 시민예술단체는 다섯 예. 곳이죠.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그날 용역 보고회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는 이 시립 예술단화 되어야 되는 것이 예전부터 좀 이어져 오면서 좀 독특한 형태의 이런 시민 예술단체의 형태를 좀 띠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보고회를 마치면서 시민예술단체를 그 분야별로 장르별로 꼭 한 곳만 지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한 의견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한 곳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 시를 대표하는 이제 대표성을 띠는 형태의 성향을 띠고 있고 그래서 이걸 좀 문을 넓히면 어떨까? 그 예산의 문제를 좀 차치하고 정책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이 방향이 좀 어떤가에 대해서 논의된 것이 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날 이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합창단 여성 합창단에서 이제 두 단체에서 네. 오셔서 이제 선정돼서 지원을 받는 단체는 이제 뭐 실력 있어서 단체가 지원이 됐다. 그리고 또 한 단체는 이제 그 한 단체만 계속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 단체를 국한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 뭐 두세 개라든지 해서 이렇게 좀 여러 군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좀 네. 예산 문제도 이제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네, 방향성이 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 문제는 이제 네, 수반되는 네. 문제는 예,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 과제이니까요. 정책의 방향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쭙고 이와 다르게 또 보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리스트를 받아 보니 190여 개 정도, 200개 가까운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에서 선정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들과 문화재단에서 선정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좀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곳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지원하는 이제 사업은 이제 지금 그 97개 단체로 저희가 한 4억 6천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동호회 성격으로 그 소규모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재단은 조금은 전문성 있지 않는 단체에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재단이 예. 설립이 된 이후에 문화예술과에서 진행되던 이
지원 단체의 수가 점점점 이제 문화재단 쪽으로 더 많이 이관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면 이제 평택의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동호회 형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단체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것을 이렇게 점점 줄여나가는 것이 특히 이제 몇 년 새에 많은 수가 이제 이관이 되는 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동호회 지원하는 결의 문화예술과의 지원 사업의 정책이라면 그런 것들도 좀 너무 빠르게 이관되는 것에 대한 부작용들도 한번 살펴봐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문화예술 사업 공모 사업들이 보조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저희가 시민평가단 네, 아까 말씀하신 평가표가 것처럼 있죠. 예. 30명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모집이 됐죠?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해서요. 고득점 순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평가 그 선정 기준은 그 이제 전공을 했는지 그리고 또 그 참여를 이 시민 평가단의 활동 실적과 또 SNS 계정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을 해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인데요. 예술사업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 평가가 이제 내년도 보조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표를 좀 갖고 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그냥 만들다 보니까 좀 조악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평택시 문화예술사업 평가표입니다. 이제 200여 개 정도의 보조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모든 공연이 다 평가가 됩니까? 그건 어렵겠죠? 저희가 지금 104개 정도 정도 평가를 하고 있는 문화예술과에서 진행됐었던 네. 105개 사업은 다 이 표에 평가를 의해서 하고 진행이 있습니다. 되고 예. 있나요? 그러면은 문화재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사업은 시민예술단, 시민평가단이 에서는, 진행하고 있지 않고 안 하고 있는 상황. 거기는 자체적으로 시민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뭐 이렇게 분기별로 하든가 뭐 1년에 한 번 하든가 이 사업. 그래서 공연에 참가한 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도 받아본 것 같습니다. 이 표에 의해서 쭉 그 평가를 해 주시는데요. 이게 이게 다음 연도 이제 문화예술 보조사업 공모 1차 심사 배정표에 이제 배정이 됩니다. 총 30점으로 심사 배정이 되는데요.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심사 평가단 평가가 5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시민평가단 점수가 93점이면 이분은 몇 점을 받게 됩니까? 상이잖아요. 네네 5점에서 4점이라고 돼요. 네. 예. 그러면 5점을 받습니까? 4점을 받습니까? 그게 좀 문제가 그쵸. 있습니다. 네, 이게 수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을 겁니다. 이게 공모 사업이 상당히 첨예할 수도 있고 뭐 얼만큼 경쟁이 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1, 2점 차이로 당락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 93점을 받았는데 어떤 분은 5점을 받았는지 어떤 4점을 받았는지 모르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오타일 수는 있습니다만 저에게 자료를 보내줄 때 오타일 수는 있습니다만 85점을 받은 분은 몇 점을 받습니까? 네. 네. 이게 오타가 아니고 실제였다면 오타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이면 여태까지 심사는 다 엉망인 거예요. 그쵸? 다 엉망이고 자의적이고 원하는 대로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심사평가 공모사업 전체의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보셨던 이 표에 의해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자료를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뭐 정확한 명칭은 제가 공연 명칭은 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 초청 공연 어떤 분은 95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어떤 분은 50점을 주셨어요. 어떤 악기 스쿨이라는 공연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은 90점, 65점, 그리고 어떤 분은 90점, 55점을 주기도 하고요. 피영화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95점을 주셨는데 한 분은 0점을 주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표에 이 표에 의해서 이제 어떤 분은 95점, 어떤 분이 0점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표의 시민평가단 평가는 몇 점으로 배점이 됩니까? 평균을 적용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인을 해보지 네, 않았는데 확인해 봐 주십시오. 예, 예. 평균을 확인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0점을 주시면요, 이분은 하를 받게 돼요. 근데 이분이 50점 이상 정도를 주면 중이나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어떤 곳은 어떤 공연은 4분이 가시고요. 어떤 분은 많은 참여하신 분 한 15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평가를 하신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4명이 가신 분 중에 1명이 0점을 주시면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15명이 가신 곳에 0점을 주면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평가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판단이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은 예산과 많은 분들이 지원하는 곳 그 사업이라 이 사업 평가를 좀 꼼꼼하게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좀 적어보았습니다만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더 전문적으로 고민을 해주시리라 생각이 들고,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포괄적으로 질문을 던져서 되게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문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화 가능한 다수의 문항, 좀 문항을 넓히든가 해서 5점 척도로 평가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이라 하면 최저 최고점을 좀 제외한 나머지 평균을 좀 낸다든가 이런 좀 디테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평가자 수는 어디는 이제 많이 가고 어디는 뭐 2-3명이 가서 평가한 것으로 평가가 되기에는 좀 불합리하고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민평가단 점수 반영 사항을 좀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평가표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활동 실적이 활동 단체 한 개당 단체 활동 한 개당 1점씩이 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7개 이상의 활동을 하면 최고점인 7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진입하고 올 수 있는 사람들 단체에게 상당히 이제 장벽을 높이는 조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받은 단체는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저 점수를 충분히 딸 수 있는 여력이 제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세심하게, 그래서 공평부당하게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체육, 문제가 유출됐습니다.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 다음 넘어가기 전에, 이거는 뭐 PPT에 제가 담진 않았습니다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북부문예관 운영 방안 수립 연구 영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예종에서 이제 MOU 맺으셔서 제 지역 영역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결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그 문화재단 쪽에서 진행한 사업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에는 북부문예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는 용역이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판단이 아닐 수 있거든요. 전국에는 예산의 문제이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용역을 좀 확인해 봐 주시고,
결론적으로는 북부문예회관을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제시를 해 주었는데요. 문예회관을 전체를 신축하는 문제, 그리고 문예회관과 신축을 하고 이곳에 있는 의회를 같이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문예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주차하고 전시관을 신축하는 문제, 이렇게 좀 세 가지의 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북부문예회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확인해 봐 주시고, 지금 확인해서 사업 계획을 조금씩 하지 않으면 2030년 정도가 되면 평택시 전체가 지금 건립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건물들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로 좀 넘어갈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자금자금한 것들 계속 가겠지만 고독 청사 문제나 도서관이 지어지는 문제나 아트센터 이런 것들 당연히 정리가 될 거고요. 그쯤 되면 여력이 조금 생길 것 같고, 지금 미리 준비해서 계획을 세워놓아야 그때 가서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북부문예회관이 평택 시민들의 북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으시면 이제 그 문화적인 것의 혜택을 고덕 중심으로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그냥 북부문예회관을 문화적인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거나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가지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을 좀 해주십사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 체육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윤아 의원님께서 진해에 있는 야구장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 상임위 차원에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고 쭉 지켜봤는데요. 물론 이 야구장을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지는 않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책적인 접근은 체육진흥과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동탄 출장소에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단체가 야구장을 1년에 226회, 그 다음에는 123회를 이용을 했습니다. 24년도에는 뭐 그 구장의 문제가 좀 있어서 123회를 이용한 것 같고,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226회를 이용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살펴봐서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았더니 한 번에 수십 일을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예약이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여쭤보는 겁니다. 마이크 네. 진이 있는 거라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진이 옆에 있는 서탄 야구장도 송탄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어디죠? 야구장이 또 한 곳 있는데 세 군데 있죠, 평택에. 신당 그린 거. 네, 그곳에 있는 곳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안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중에서 관리합니까? 예.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지고 체크해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23년 4월 17일 날 오셔서요. 5월 달치를 27일치를 예약하고 가십니다. 남은 날짜는 3일치 아니면 4일치 정도밖에 없습니다. 일요일 빼고 다 예약하시는 것 같습니다. 8월 달도 마찬가지였고요. 9월 달도 마찬가지고 11월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머지 이틀 정도를 소프트볼 하시는 분들이나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이 어렵사리 예약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에 다른 사실들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속사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수십억이 투자돼서 시설이 된 체육시설을 이렇게 활용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적인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10여 년 전에 시설물을 설치하신 것 같습니다. 하천변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고
제가 보기엔 전직 과장님들, 팀장님들, 전직 국장님들도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도 조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양성화하실 거면 양성화하실 건지, 아니면 철거할 거면 철거할 건지, 협의할 거면 협의할 건지를 빠른 시간 내에 논의하셔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성산 추장소랑 같이 논의하셔서 답을 좀 국장님께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회로 다른 체육시설도 대상으로 해서 단체가 여러 단체들이 잘 활용하고 계시는지, 독점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단체 시설물은 없는지 또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제도 개선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입니다. 그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그 권역별로 그 다양한 균형에 맞는 체육시설물들을 설치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걸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배다리 생활문화체육센터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올해 16억의 예산을 수립을 하겠다. 16 숫자는 말씀 안 주셨습니다만 설계비를 수립하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참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물론 예산의 문제입니다라고 말씀 주시겠지만 민서 8기 공약으로 26년 준공 목표로 사업이 추진이 됐었고, 24년도에는 27년도 준공 목표로 진행이 되었고,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8년도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계속 수년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의 문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음 장을 이렇게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고덕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없던 사업이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300억짜리 사업입니다. 분명히 배다리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예산이 없어서 16억의 예산을 설계비를 못 세워서 지금 계속 사업이 수년되고 있는 사업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300억짜리 커뮤니티 센터가 24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던 사업이 25년도에 300억짜리 사업이 불쑥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걸까요? 체육인들의 여러 지역민들이죠. 지역민들의 체육시설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 또 고도 복합 시설 또한 뭐 오늘 내일 오늘 어제 바로 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논의가 돼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배달이나 고덕이나 차질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 복합 커뮤니티 센터 차질 없이 진행 가능합니까? 현재 입지는 뭐 정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올해 이제 건축 기본 구상을 현재 하고 있고요. 이제 설계비가 지금 문제인데요. 설계비도 지금 현재 추경에 상정을 하려고 예상하고 설계비가 있습니다. 얼마죠? 8천 정도 됩니다. 8천만 원이요? 설계비 포함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라든가 그것까지 해서요. CC 설계가 아닌 예. 기획 설계라서 이게 민원이 세게 들어가서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합시다, 태웁시다 라고 해서 다른 기본 계획이 있었던 사업들이 수년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이게 계획이, 새로운 계획이 예전 계획을 잡아먹기 시작하면 시민분들은 악을 쓰고 투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기도 배다리입니다. 배다리 생태문화공원 건너편에 1,700명짜리 체육부지 있습니다. 지금 체육부지가 몇 개가 남아 있죠? 평택에?
새롭게 만드는 거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네 개. 물론 진입까지 하면 5개. 기본에 있는 체육시설 부지들을 놔두고 계속 다른 곳에 정확하게 막 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황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모하고 찾아다니고 으쌰으쌰 해야 만들어진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계획 부지 활용에 대한 종합 계획을 좀 수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체육 부지 그리고 체육 시설들이 좀 도시 개발이나 택지 개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체육 시설이 부지만 잡는 것이 아니라 시설까지도 좀 제한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의 부담을 훨씬 더 덜 드리고, 예를 들면 브레인시티 안에도 체육 시설이 물론 이제 뭐 동네 분들이 나가서 이제 뭐 이렇게 돌리는 거 뭐 체육 시설 이런 것들이야 충분히 설치를 하시겠지만 체육 부지 안에서 체육관을 짓는다던가 아니면 그런 것들도 충분히 도시개발하면서 제한해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발사들이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분양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체육을 담당하는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제도적으로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평택이라면 이런 것들을 개발 이익을 이론적으로 좀 활용하자라고 권고를 좀 해주시는 제도를 좀 만드시든지 아니면은 목소리를 좀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선장님께서 장애인 체육 관련돼서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장애인 체육시설도 더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합시다라는 기조 안에서는 장애인 체육시설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줘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사진은 인근에 있는 화성시에 있는 반다비 체육관의 전경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설계가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기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재원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체육시설들을 설치를 많이 못하는 한계에 있는 상황에서는 반다비 체육시설이 그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설치 계획을 공론화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공론화하지 않으면 부지 선정의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 추후에 논의 과정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뭐 이번 행정감사를 최선정 의원님도 말씀 주셨고 뭐 우리 위원장님도 반다비 체육관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다녀오신 만큼 저도 동의하는 바이니 공론화를 좀 수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를 찾아보니까 이런 체육관을 신설을 하거나 장애인 체육 프로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장애인분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 수렴위원회나 이런 것들 좀 조항을 신설을 해서 장애인들의 의견을 참여를 보장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려봅니다. 질문을 해야 되는데 혼자 떠들고 있어서 다음에는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경기운동부가 이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3년간 20명이 이적을 했습니다. 이 이적이 왜 이적이 되는지 추적이 좀 됩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본인 주소를 변경하는 거하고 아무래도 이제 페이 문제, 그 문제가 좀 엮여 있습니다. 직장경기운동부의 단원은 어쨌거나 그 우리 소속이 되면 평택에 주소를 둬야 되는 한계가 좀 한계라기보다도 그 원칙이 있어서
이사를 하게 되는가 이러면 이제 이적을 해야 되는 사례들도 있나 봅니다. 근데 우려스러운 건 이제 그 우수한 선수가 이제 연봉 문제로 다른 도시로 이전하는 문제는 좀 추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게 66명의 직장경기 운동부를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은 성과를 내서 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큰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훌륭한 그 선수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이 왜 이적이 됐는지, 기간이 만료돼서 그냥 다른 곳으로 이적해 갔는지, 아니면 중간에 이제 스카웃이 됐는지, 아니면 뭐 이사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어서 뭐 운동부에서 이탈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 관리를 좀 해야 계속 우수한 성적의 선수들을 케어하고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꾸 뭐가 튀어나와서 눈에 거슬리시죠? 우리 동네 그 체육시설은 안전한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안전점검이 이제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이루어집니다. 어떤 조항들이 안전점검에 이루어지죠? 그리고 어떤 분들이 나가서 이걸 점검하게 될까요? 아무튼 뭐 안전 점검은 그 운동 경기장마다 다 틀린 건 사실이고요. 거기에 나가는 사람들은 전문 인력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누가 나가나요? 그것까지 다시 한번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나가는지, 몇 명이 나가는지, 공무원분은 동행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리고 점검표가 있는지 이것 한번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체육진흥과에서 평택 전역에 있는 체육시설을 안전점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전반기 뭐 한 270개 정도, 뭐 하반기 뭐 200 몇십 개 정도를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과연 몇 분이 이거를, 몇 팀이 안전점검을 하실까를 여쭤봤던 건 뭐냐면, 얼마나 내실 있게 안전점검이 되고 있을까 싶어서입니다. 23년도 하반기와 24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 그리고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도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다. 과연 안전한가 싶은데 안전하답니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몸을 쓰고 뭐 체육을 배우기도 하고 하는 곳이라, 특히 이제 뭐 어린 친구들이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안전사고나 인명피해가 이어질 수 있는 시설들인데요. 내실 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 결과만 보면 한번 이 대책을 좀 꼼꼼하게 다시 리뉴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황 사업 파악 좀 해주시고요. 어떻게 이걸 뭐 단순히 그 단속을 강화하겠다가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규정을 더 꼼꼼하게 챙겨서 이 지적사항이 걸리면 아마 영업이 정지되고 이런 사항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민감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주의 조치 주어서 계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것 같아서 아마 준비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질문을 통해서 우호교류 도시
사업이 정말 진정성 있게 잘 차분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구의 지시에 누구의 생각에 의해서 서둘러서 막 진행되고 있는가, 선호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진행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물품이 직접 지원된 사업이 있었는지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베트남에 500만 원, 그 다음 같은 해네요. 2023년도에 500만 원 지원이 있었고, 시 보조금이 2천만 원이 나간 교류 협력 사업이 한 번 있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올해에 또 베트남 땀기시에 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23년도에 우즈베키스탄에 1억 원의 컴퓨터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의원의 간담회 때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지라고 싶어서 생각이 좀 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싶어서 내용을 자료를 받아서 시계열적으로 한번 쫙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2년도 11월 달에 시장님이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아 주를 방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김모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협회 수석 부회장님이 2022년 11월 시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전 일정을 다 함께 수행하신 것 같습니다. 다녀오시고 그 다음 해인 2월 달에 시에서는 이분을 정책 고문으로 위촉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달 있다가 시장님은 다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녀오시고 그 다음 달에 이분은 정책 고문에 위촉이 되십니다. 그리고 2달이 있다가 갑자기 평택시 의회에 우즈베키스탄에 1억 원의 컴퓨터를 지원하겠다라고 간담회에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간담회 보고는 시장님 결제가 나기 전에 서류가 급하게 만들어져서 간담회에 보고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결제는 간담회가 있은 이후에 7월 11일에 결제가 됐고요. 이 시의회 간담회 때는 10월 달에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일주일 있다가 시장님에게 결제를 받을 때는 9월 달에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급하겠다라고 상당히 서둘러서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즈베키스탄과 우호교류 합의서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비대면 우편으로 우호교류 합의서가 체결이 되었고요. 9월 달에 추경안 이 상임위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통과되자마자 시장님은 우호교류 협력사업 위탁 추진 계획을 결제하셨고요. 수탁업체는 한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협회로 기재가 돼서 공문이 결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 한 가지 이거 확인 좀 해봐 주십시오. 한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협회와 수탁 협약식을 언제 체결했는지의 날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협회와 수탁 업체가 협약이 되고 10월 30일 날 협회는 평택시에 우리가 사업을 하기로 했으니 사업비를 교부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셨고, 그 다음 날 바로 평택시는 교부를 결정하는 공문을 만들어서 협회에 보내고 그 다음 날 바로 사업비를 송금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컴퓨터 전달식을 했다고 이 고문님은 시장님을 대신해 전달했습니다라고 보도자료를 제출하십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정상적인가? 행정의 결정 과정과 속도,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의 속도와 맞는가?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군사 작전하듯 손발이 탁탁탁 맞아서 행정이 손발이 잘 맞는 것은 칭찬할 일입니다만, 이례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협약도 맺어져 있지 않았던 곳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과연 누구의 생각이고 누구의 제안이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저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의구심을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 제가 뭐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확인을 좀 해 주십사, 그리고 답변을 좀 주십사라고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협회가 수탁업체 선정 과정은 절차가 잘 지켜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서류 보셨습니까, 과장님? 예전 서류라 못 보셨습니까? 이 과정에 계시지 않아서. 네. 과정에 대한 내용은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공문을 보면 교류협력사업의 민간단체 위탁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민간위탁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수의로 선정이 가능하다라고 그 당위성을 적어 놓았습니다. 공문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회와 수의로 지정해서 수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수의의 경우라 하더라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그래, 이러이러한 사정이면 수의 선정으로 해 라고 판단을 받은 다음에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수탁에 맞는 절차입니다. 수의로 선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업체를 선정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에서는 이 협회를 찍어서 수탁기관을 정하고 1억 원을 송금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 주시지 못하더라도 자료를 좀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우호교류 사업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고문이 수석 부회장으로 있는 협회가, 법인이 우호교류 사업의 수탁업체가 되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이 업체가 결정될 때는 이 협회의 부회장과 임원이 누구인지는 알고 계셨을 테고요. 정책 고문이셨으니까. 답변 주십시오. 네, 이 사업이 단순히 뭐 이익 사업은 아니고 그 우즈베키스탄,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쪽 사정을 잘 아는 분이 그 시에서 해야 될 업무를 대신 이제 위탁 수탁 받았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해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아본 건 아닙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고문은 법상 공무수행사인, 공인은 아닙니다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 그리고 임명 등을 통해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이 정책의 조정, 평가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에 공무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간주돼서 이는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고문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계셔서 전체를 다 요청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문화국제국에 소속되어 있는 정책 고문님들이 더 계실 겁니다. 연세대 교수님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용역을 수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된 용역을.
그 부분도 함께 이해충돌 방지법에 문제가 없는지 해석을 좀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만에 하나 위배가 된다면 향후에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조치할 것인지도 감사관실을 통하던 아니면 자문 변호사를 통하던 해서 좀 자문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뭐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배 문제 그리고 수탁의 잘 됐는지 안 됐는지의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전국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호교류 도시를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물론 정책 결정자가 최종 책임을 지고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과연 이게 한 명의 결정, 두 명의 결정 이게 아니라 이렇게 우호교류 도시는 국가와 국가, 도시와 도시의 문제이고 도시의 역사의 기록이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자라는 설명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국가 도시 간의 문제도 이렇습니다만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 맺는 문제도 어떤 결정 구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었는지 뭐 누구와 정책 결정을 했는지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원주에 가니까는 시의원님들도 같이 가실래요?고 말씀을 주시고 어디랑 자매 결혼했으니까 같이 가실래요?고 말씀드리는 이것이 과연 올바른 과정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국 어느 도시와 맺는 것이 좋겠어라는 용역을 제가 알기로는 억 단위로 용역을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 어느 교류도시 어느와 교류도시를 맺는 게 좋겠습니까라는 용역 하나를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들 용역이라 감히 제가 이거를 전 세계 지도를 놓고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그 자매결연 도시 우호교류 도시와는 어떻게 더 교류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나라를 찝지 못하더라도 도시를 찝지 못하더라도 우리 시의 우호교류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용역이나 토론회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던 이런 구조를 좀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정책 결정자가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자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자료는 따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잘못하면 보여주기식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문화유산과에 당시에 계시지 않았을 겁니다. 23년도 7월에 알파 탄협고 문화예술공원 비전 선포식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했고요. 가수분들도 오셔서 그 대회의실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수분도 오셔서 공연도 하고요. 금방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처럼 비전을 제시를 하셨었습니다. 근데 알파 탄협고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술관 위치가 모산공원이 더 좋겠다는 전문가들의 용역 결과가 나오는 그 시점부터 알파 탄협고의 공원화 계획은 어디로 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뭔가 됐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될 것 같을 때 이야기하고 즉흥적으로 포장해야 될 때 정책들을 발표하는 이것들이 곳곳에 되게 많이 보이고 있어서 우호교류 도시 문제도 그렇고 제 아파트 탄협고 문제도 그렇고 좀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야 과장님들이 좀 진지하게 좀 다듬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자료로 아니면은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리해서 답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진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